안녕하십니까. 전한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3년 제4회 대기환경기사 최근기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 먼저 1번을 보도록 하세요. 높이가 1.5m, 길이가 7m인 중력집진장치에서 밀도가 2000kg/m의 삼성인 입자를 포함하는 배출가스가 2m/s의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이때 먼지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최소 제거 입경을 계산하시오. 단 가스의 밀도와 점도는 각각 1.2kg/m의 삼성, 1.85 곱하기 10의 -5성 kg/m이며 수평판의 개수는 8개이다 되어 있죠.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장치가 중력 집진 장치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중력 집진 장치에서 최소 제거의 경우, 다시 말해서 100% 제거의 경우 D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먼저 살펴보면 직경 D는 18 마이크로 UH, H 나누기 N 나누기 ρS 마이너스 ρ GL 루트 곱하기 10의 6성. 자, 여기까지 단위가 미터죠.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6성을 곱해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H 자리죠. H가 들어가는데 문제 조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수가 지금 주어졌어요. 그래서 수평판의 개수가 8개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H 높이, 전체 높이에서 한 단에 해당하는 높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개수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뭐냐면 개수 자체에서 우리가 침강 집진장치, 중력 집진장치는 바닥이 반드시 한 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바닥 포함이라는 조건이 있느냐, 바닥 포함이라는 조건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문제는 수평판의 개수 8개로 주어졌고 바닥 포함이라는 단서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바닥 한 단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바닥 포함 8개라고 하면 단수는 8개고 바닥 포함이라는 말이 없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그 수평판의 개수가 9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도입니다. 점성도라는 것은 1.85 곱하기 10의 -5성 kg/m/s 점성계수예요. 자, 그리고 U라는 지금 유속이 배출가스 속도가 얼마가 주어졌죠? 2m/s로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H가 높이입니다. 높이가 지금 얼마죠? 1.5m. 자, 1.5m인데 단수가 8개, 바닥 포함해서 9개가 되니까 1.5m 나누기 9가 보정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나누기 입자의 밀도가 2000kg/m의 삼성, 가스의 밀도가 1.2kg/m의 삼성. 따라서 2000-1.2 곱하기 G는 중력가 속도죠. 중력가 속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9.8m/s의 제곱 곱하기 길이 L, 길이가 7m. 따라서 루트를 씌워서 전체 곱하기 10의 6성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미터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28.45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력 집진기에서 100% 입경을 계산했을 때는 유량이 없을 때, 가스량 Q가 없을 때, 가스량 Q가 있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지금 공식은 가스량 Q가 없을 때 사용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수가 주어졌을 때는 높이 나누기 단수를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단수라는 것은 바닥을 포함해서 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바닥 포함이라는 말이 없으면 플러스 1, 바닥 포함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 가장 핵심입니다. 꼭 숙지해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회분의 함량이 12%이고 발열량이 26,700kJ/kg인 석탄을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며 해당 발전소는 1000MW의 전기를 생성하고 있으며 연소실의 효율은 40%이고 회분은 50%는 배기가스 내에 먼지로 배출된다. 다음 표를 이용해서 집신 처리 후에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의 양을 계산하시오. 자, 지금 입경과 부분 집진 효율 그리고 질량 분포가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총 효율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총 효율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총 효율을 계산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입경 범위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분 집진 효율과 질량 분포를
이용을 해서 총 효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부분 집중 효율 곱하기 질량 분포의 합에서 100을 나눠주셔도 되고, 질량 분포나 부분 집중률을 먼저 하나를 100으로 나눠준 다음에 두 개를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부분 집중 효율을 %를 100으로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질량 분포를 곱해서 총합을 먼저 계산합니다. 먼저 부분 집중 효율이 75%니까 0.75 곱하기 거기에 해당하는 질량 분포가 12%, 12 플러스 0.935 곱하기 15 플러스 0.95 곱하기 23 플러스 0.98 곱하기 28 플러스 1 곱하기 24.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총 효율이 96.315%가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집중 효율과 질량 분포가 나와 있으면 두 개 중에 한 개를 100으로 나눠준 다음에 곱하고 더하고 하시면 총 효율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효율은 전력량 나누기 연료량 곱하기 발열량으로 계산을 하는데, 전력량이 지금 kJ/s로 대입을 하기 위해서 얼마로 지금 전력량이 주어졌죠? 전력량이 1000MW로 주었어요. 자, 그럼 1MW는 kW로 고치면 1000kW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kJ은 1kWs가 돼요. 그래서 보정을 하게 되면 1.0 곱하기 10의 6성 kJ/s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력량을, 지금 메가와트로 주어지는 전력량을 kJ/s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단위를 보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1메가와트는 10의 3성 kW, 그리고 1kWs는 1kJ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미리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열 효율이 얼마로 주어졌죠? 효율이 40%, 0.4는 지금 전력량이 1.0 곱하기 10의 6성 kJ/s 나누기 연료량 곱하기 발열량은 26,700kJ/kg으로 나와 있어요. 따라서 연료량을 계산을 해보면 93.633kg/s가 나왔죠. 그러면 연료 중에 먼지가 배출되는 양을 계산하니까 연료량 93.633kg/s 중에서 회분이 먼지가 되잖아요. 그죠? 회분이 몇 퍼센트? 12%. 그래서 0.12. 그럼 12%의 회분 중에서 몇 퍼센트가 먼지로 나가는 거죠? 회분의 50%가 먼지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0.5. 자, 그리고 통과되는 값만큼 배출되는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제거 효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효율 계산을 해놨죠? 총 효율이 96.315%니까 1 마이너스 0.96315 값에서 배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배출되는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통과율, 제거되는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제거 효율을 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배출되는 먼지의 양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통과율을 계산을 해서 곱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배출되는 먼지의 양은 0.21 kg/s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면 탄소가 85%, 수소가 15%로 구성된 경유를 공기비 1.1로 연소 시 탄소 1%가 거름이 될 경우에 건조배기가스 1S미터의 삼성 중에서 거름의 농도를 g/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S미터의 삼성이라는 게 가스량이 되는 거고 g이라는 게 거름의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스량은 건조배기가스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조배기가스량인데 공기비가 주어져 있죠. 공기비가 1.1이고 건조배기가스가 되니까 지금 건조배기가스는 공기비를 포함하는 GD, 실제 건연소 가스량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름의 양이라는 것은 탄소의 1%가 거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GD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GD라는 실제 건연소 가스량은 MA0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의 공식으로 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비는 지금 1.1이 주어져 있고 이론 공기량을 먼저 계산을 해요. 따라서 이론 공기량 A0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 그러면 탄소, C가 탄소잖아요. 탄소가 85%, 수소 15%, 나머지는 없어요.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11.57 S미터의 삼성 per kg입니다. 따라서 이 값을 A0에 대입을 하죠. 자, 그리고 공기비 M은 1.1. 그래서 1.1 곱하기 11.57 S미터의 삼성 per kg 마이너스 5.6H, H가 15%. 따라서 계산하면 GD는 11.8727 S미터의 삼성 per kg이에요. 따라서 이 값을 GD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름이라는 것은
탄소의 1%, 탄소가 85%죠. 그래서 0.85 곱하기 1%, 0.01. 퍼센트를 여러분들이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뭐가 남느냐면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생겨요.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하면, 그럼 여기도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여기도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인데 하나만 있으면 되죠. 단위 환산을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거는 생략했어요. 따라서 킬로그램 없어지고 킬로그램 퍼 S미터의 삼성이 남았는데, 킬로그램을 뭘로 고쳐야 되죠? 최종 정답이 g이니까 킬로그램을 g으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값은 0.72 g per S미터의 삼성.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은 마지막 단위 환산에서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는데, 그러면 단위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생긴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분자분모의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생략하고 사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야지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20도씨 ATM에서 공기의 점성계수 0.018cm/V이고 관의 지름이 20mm, 가스량이 25m의 삼성 per-hour일 때 레이놀드 수를 계산을 하고 상태를 판별하시오. 공기의 분자량은 29g/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레이놀드 수는 지금 조건 자체에서 점성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점성계수가 들어가 있는 레이놀드 수 공식을 사용하셔야 돼요. 따라서 레이놀드 수는 점성도 분의 직경 곱하기 속도 곱하기 로우, 밀도가 되는 거죠. 그럼 점성계수가 센티포이즈잖아요. 그래서 센티포이즈가 되고 포이즈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될 때, 센티포이즈를 포이즈로 바꿀 때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죠. 포이즈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고칠 때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해요. 그러면 센티포이즈를 바로 바꿀 때는 얼마로 곱하나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속도 V가 없어요. 그럼 속도 V를 계산하기 위해서 V는 가스량 나누기 면적 A. 지금 가스량이 얼마죠? 25m의 삼성 per-hour. 자, 그리고 직경이 20mm니까 지금 면적은 직경이 있을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제곱. 그럼 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를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이 점성계수의 단위가 세크의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을 해요. 그럼 V가 됐죠? 자, 그리고 밀도를 보시게 되면 밀도는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밀도 1.3kg/S미터의 삼성을 기준을 해요. 그런데 지금 20도씨 상태니까 이렇게 20도씨를 보정을 하죠. 따라서 대입을 하시게 되면 레이놀드 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레이놀드 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속도 계산했죠? 그리고 밀도 보정했죠? 레이놀드 수를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느냐면 29,743.37이 나왔어요. 그러면 청류인지 난류인지를 판단하는 척도는, 청류는 우리가 계산한 레이놀드 수가 2100보다 작은 값, 그리고 난류는 4000보다 큰 값이에요. 그럼 4000보다 큰 값이 나왔으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난류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놀드 수를 계산했을 때 단서에 알맞게 여러분들이 온도도 보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값도 계산을 해야 되고, 단위도 보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식만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그 공식에 해당하는 각각의 용어들에 해당하는 정확한 여러분들이 풀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5번을 보시게 되면,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폭이 3m, 높이가 4.5m인 두 개의 집진판을 20c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기 집진 장치가 있다. 입구의 먼지 농도가 10g/m의 삼성, 가스량이 65m의 삼성 범위 있죠. 겉보기 이동 속도가 0.03m/s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에 사용하는 전기 집진 장치의 실제 집진 효율을 계산하시오. 2번에 하루에 배출되는 먼지량을 계산하시오. 단초업 시간은 8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면적 있죠? 그 다음에 속도가 있죠? 가스량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을 쓰죠? 도이치 앤더슨의 식.
그럼 도이치 앤더슨의 식은 1-exp 마이너스 a 곱하기 W 나누기 q 곱하기 100. a는 면적, W는 이동하는 속도, q는 가스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효율을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면적을 볼까요? 지금 폭이 3m고 높이가 4.5m인 집신파 몇 개를 쓴다고 되어 있죠? 2개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자리에 2개니까 2 곱하기 3m, 4.5m. 전기 집진기는 기본이 이렇게 전기 집진기가 집진판이 설치되어 있죠. 기본이 2개입니다. 자, 그리고 속도가 0.03m/s. 나누기 가스량이 지금 얼마죠? 가스량이 65m의 삼성포-미니체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를 동일하게 세크로 보정하기 위해서 유량의 1분은 60초를 보정해 줬어요. 따라서 계산하니까 52.65%라는 집진 효율이 나오겠죠? 그럼 배출되는 먼지량을 계산을 하는데 입구의 농도가 지금 얼마냐면 10g/m의 삼성이에요. 근데 kg/day로 계산하니까 g을 k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 따라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kg/m의 삼성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배출가스량을 곱합니다. 65m의 삼성 퍼 미니처. 하루, 지금 여기서 보면 kg/day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미니처를 day로 고쳐요. 그래서 1시간은 60분, 하루는 8시간. 지금 여기서 8시간의 조업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보정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배출되는 먼지량이니까 통과율을 곱하죠. 통과율이라는 것은 1-제거효율. 1번에서 구한 제거효율이 52.65%니까 통과율은 1-0.526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배출되는 먼지량은 147.73kg/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NO가 100ppm, NO2가 10ppm을 함유하는 배기가스 1000Nm의 삼성을 NH3에 의한 선택적 접촉 환원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NOx를 제거하기 위한 NH3의 이론량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NO를 NH3로 처리를 해서 N2와 H2O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NO2를 NH3로 처리를 하면 N2와 H2O가 나와요. 그래서 개수를 외워야 됩니다. 개수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NO는 6456, NO2는 6872. 자, 요것만 외워주시면 문제 푸는 게 쉬워져요. 자, 이 반응식을 외웠어. 그러면 NO는 기체니까 최적은 개수 곱하기 22.4 Nm의 삼성이나 Sm의 삼성이죠. 그래서 6 곱하기 22.4 Nm의 삼성일 때, 자, NH3는 kg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kg은 개수 곱하기 분자량. 자, NH3의 분자량은 N은 14, H는 일자리가 3개니까 17이죠. 따라서 4 곱하기 17kg. 그러면 전체 가스량이 지금 얼마죠? 1000Nm의 삼성 중에 NO가 차지하는 값은 100ppm. ppm은 100만 분율. 그래서 ppm의 단위를 없애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곱해주죠. 따라서 X1을 계산하시면 0.0506kg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NO2도 마찬가지. 개수가 6개니까 6 곱하기 22.4 Nm의 삼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NH3는 8 곱하기 분자량 17kg. 그리고 1000Nm의 삼성 중에 NO2가 차지하는 농도는 10ppm. ppm을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성, 100만 분율로 곱합니다. 따라서 X2를 계산하니까 0.0101kg이에요. 따라서 NO와 NO2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NH3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X1과 X2를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NH3는 X1 플러스 X2를 해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면 0.06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최대 착지 농도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농도를 말한다. 현재 굴뚝 높이는 50m인 상태에서의 Cmax를 4분의 1로 저감시키기 위해서 몇 미터 이상을 더 증가시켜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Cmax라는 것은 최대 지표 농도잖아요. 그러면 팁에도 있는 것처럼 최대 지표 농도 Cmax는 EQ 나누기 파이 U H의 제곱 곱하기 kg 나누기 ky인데 여기서 최대 지표 농도와 유효 굴뚝 높이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 지표 농도 Cmax는
유효굴뚝 높이 제곱분의 1의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농도일 때, 첫 번째 농도를 우리가 100%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C1이 100%예요. 자, 그러면 C2라는 것은 C1의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C1의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니까. 그래서 1C1일 때 유효굴뚝 높이 50m죠. 50m의 제곱분의 1은 이것이 C2가 되는 거예요. 자, C2는 C1의 4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1 C1일 때 유효굴뚝 높이 제곱분의 1. 따라서 유효굴뚝 높이 제곱을 정리하면 유효굴뚝 높이는 이렇게 돼서 100m가 나왔어요. 그러면 증가시켜야 되는 값은 지금 50m니까 우리가 4분의 1로 저감시키니까 높이가 100m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00m 마이너스 50m를 하면 50m를 증가시켜야 된다. 따라서 증가시켜야 될 유효굴뚝 높이는 50m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유효굴뚝 높이와 Cmax, 최대 지표 농도의 상관관계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형태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의 면적이 965제곱킬로미터이고 25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도시의 가주지 면적이 거주지 면적입니다. 도시 면적이 10%이고 전국 평균 인구 밀도가 480명 per 제곱킬로미터일 때 인구 비례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도시의 환경기준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측정 점수를 계산하시오. 자, 시료 채취 측정 점수는 그 지역의 가주지 면적 나누기 25제곱킬로미터 곱하기 그 지역의 인구 밀도 나누기 전국 평균 인구 밀도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가주지 면적을 보면 어느 도시의 면적이 얼마죠? 965제곱킬로미터예요. 자, 그리고 그 면적 중에서 가주지 면적은 도시 면적의 몇 퍼센트냐? 10%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주지 면적은 965제곱킬로미터의 10%. 그래서 965제곱킬로미터 곱하기 0.1이 되는 거죠. 나누기 25제곱킬로미터 곱하기 25제곱킬로미터는 우리가 공식에 있는 거예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 밀도는 보시면 254만 명인데 면적이 965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254만 명 나누기 965제곱킬로미터를 나눠주면 1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 밀도는 254만 명 나누기 965제곱킬로미터 나누기 전국 평균 인구 밀도, 전국 평균 인구 밀도는 480명 per 제곱킬로미터예요.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합니다. 측정 점수는. 자,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22개의 측정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조금 응용을 해서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탄소, 수소, 황을 함유하고 있는 중류를 연소한 결과 SO2가 0.25, V열이라는 게 볼륨의 약자로 부피입니다. 부피 %로 배출되고 있다. 1.3의 공기비를 사용해서 연소하고자 할 때 섭연소 가스 중에 황의 함유량을 계산하시오. 단 탄소의 함유량은 85%이며 가스량은 최적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분을 보면 탄소, 수소, 황이 몇 %죠? 100%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황의 함유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황의 함유량을 S로 그대로 둡니다. 자, 그러면 수소라는 값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값이 탄소가 85%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탄소 85%가 주어져 있고 황은 S로 두니까 수소는 100%가 퍼센트 때문에 1이죠. 1 마이너스 탄소 0.85 그리고 수소 퍼센트를 없애면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S 퍼센트 나누기 100 그러면 0.15 마이너스 0.01 S라는 값이 수소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이론 산소량을 계산하면 자, 이론 산소량은 여러분들 탄소, 수소, S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12kg일 때 산소는 22.4Sm의 상승, 그 다음에 수소는
2kg일 때 11.2 S미터의 삼성, S는 32kg일 때 22.4 S미터의 삼성. 그래서 12kg분의 22.4 S미터의 삼성, 탄소 85%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소 2kg분의 11.2 S미터의 삼성, 수소의 값이 0.15-0.01S. 그리고 황 32kg분의 22.4 S미터의 삼성, SO2, 산소 32kg분의 22.4 S미터의 삼성에 지금 S가 S%니까 나누기 100을 하면 0.01S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론 산소량 나누기 0.21이잖아요. 그래서 이론 산소량에서 0.21을 나눠서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11.556 마이너스 0.2333S가 됐어요. 그러면 GW, 섭연소 갔으니까 GW라는 것은 N-0.1A0 플러스 CO2량 플러스 H2O량 플러스 SO2량. 여기서는 부득이하게 요식을 씁니다. 그럼 공기비 1.3 마이너스 0.21 곱하기 A0 계산했죠? 11.56 마이너스 0.233S 플러스 CO2량이라는 것은 12kg의 탄소가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CO2도 얼마? 22.4 S미터의 삼성 곱하기 탄소 0.85. 자, 그리고 H2O량 2kg의 수소가 연소했을 때 H2O량도 22.4 S미터의 삼성이 나오겠죠. 2kg분의 22.4 S미터의 삼성 H가 0.15-0.01S. 자, 플러스 SO2량. SO2도 32kg S가 연소하면 SO2도 22.4 S미터의 삼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32kg분의 22.4 S미터의 삼성 곱하기 S는 0.01S. 따라서 GW를 계산하면 S에 대한 문자만 제외한 나머지 상수하고 S 문자로 정리하시면 돼요. 15.862-0.3593S. 그럼 SO2의 퍼센트는 GW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자, SO2라는 것은 여기서 SO2량은 32kg분의 22.4S미터의 삼성의 S. 다시 말해서 0.7S니까 0.7S. S라는 게 S% 나누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대입해야 되죠? 0.01S를 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GW는 15.862-0.3593S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퍼센트는 전체 곱하기 100. 그래서 지금 SO2의 SO2%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0.25%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SO2%는 0.25%, SO2량 GW 곱하기 100.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S의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S의 값을 계산하면 5.0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보다는 식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함량 중에 H의 함량과 S의 함량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에 보시게 되면 황4 WT라는 것은 웨이트라고 그래서 중량 퍼센트입니다. 함유하고 있는 원유 1톤을 수소를 첨가시켜 황화수소로 환원하고자 한다. 이때 발생되는 황화수소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S를 수소하고 반응시키면 뭐가 되죠? H2S. 그래서 S 플러스 H2는 H2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황 4% 원유 1톤. 그럼 질량이죠. 킬로그램 단위니까 S는 분자량 32kg. 그리고 H2S 황화수소는 부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 그죠? 자, 그러면 원유 1톤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1 곱하기 10의 삼성 킬로그램이죠. 이 중에 황은 몇 퍼센트? 4%. 따라서 X를 계산하시면 28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죠. 아주 간단한 문제로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밀도가 1.5g/cm의 삼성이고 비표 면적이 5,000제곱미터/kg인 입자 A가 있다.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입자의 직경만 2배로 증가시켰을 때 비표 면적을 계산하시오. 자, 우리가 비표 면적은 직경이 있을 때 비표 면적은 D분의 6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비표 면적, 지금 비표 면적이 얼마냐면 5,000제곱미터/kg이에요. 그럼 비표 면적 5,000제곱미터/kg은 지금 직경이 있으면 D분의 6 곱하기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D라는 단위가 미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곱미터/kg이 나와야 되죠. 제곱미터/kg은 밀도의 단위와 유사하죠. 그래서 밀도의 단위를 kg/m의 삼성이 되면 역수를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g/cm의 삼성에 얼마를 곱하죠? 10의 삼성을 곱하면 kg/m의 삼성이 돼요. 따라서 지금 밀도 1.5g/cm의 삼성은 10의 삼성을 곱하면 1500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 값을 역수 취해서 곱해주면 단위가 일치를 하죠. 그래서 직경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산한 직경은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미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직경을 2배를 증가시켰을 때 비표 면적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직경이 얼마였죠? 계산하니까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미터예요. 이 직경을 몇 배로? 2배로 증가시켰을 때 비표 면적은. 그래서 2배로 증가시켰다고 해서 2를 곱했어요. 분의 6, 직경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표 면적은 D분의 6입니다. 6이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곱하기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역수취해서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10의 삼성 kg/m의 삼성은 1500kg/m의 삼성이라고 대입하셔도 돼요. 분의 1. 따라서 계산하면 2500제곱미터/kg이라는 비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표 면적을 계산했을 때 비표 면적은 직경이 들어가 있을 때는 직경분의 6이라는 걸 꼭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비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kg이기 때문에 비표 면적은 직경분의 6의 밀도를 역수 취해서 곱한 값이다. 이렇게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먼지 농도가 0.5g/m의 삼성, 유량이 150m의 삼성 범위 내체인 오염물질을 50개의 여과제로 채운 여과 집신 장치로 처리하고자 한다.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여과제 두 개가 찢어져서 그대로 가스가 배출되고 출구 농도가 200mg/m의 삼성으로 갑자기 높아졌다고 한다. 이때 여과제 한 개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유량을 계산하시오. 단 두 개의 여과제를 통과하는 유량은 동일하고 정상 가동 시 여과 집진 장치의 처리 효율은 98.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과되는 값을 계산했을 때는 정상시 통과되는 값과 비정상시 통과되는 값을 더해 주시면 돼요. 정상시 통과되는 값이라는 것은 집진 장치에 의해서 집진이 되면서 통과되는 거죠. 반면에 비정상시라는 것은 집진과 관계없이 통과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통과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출구 농도가 200mg/m의 삼성으로 배출되고 있어요. 그럼 정상시를 보면 입구의 농도를 보시게 되면 입구의 농도가 0.5g/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출구의 농도가 mg이기 때문에 g을 m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0.5 곱하기 10의 삼성 mg/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통과했을 때는 제거가 되죠. 집진장치에서. 그래서 제거율이 98.5%니까 통과율만큼만 통과되겠죠. 그래서 1-0.985를 보정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그대로 통과되는 값을 또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통과되는 값을 x라고 놨을 때 1-x는 집진장치에서 집진이 된 상태에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1-x를 곱해줍니다. 반면에 비정상은 0.5 곱하기 10의 삼성 mg/m의 삼성에 x만큼 그대로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집진율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값이 200mg/m의 삼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x에 대한 값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x라는 통과율은 0.3908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과제 한 개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유량이라는 것은 지금 두 개로 동일하게, 그죠? 두 개의 여과제를 통과하는 유량이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한 개의
여과제에서 배출되는 가스 유량은 배출가스량에서 얼마를 나눠주면 되겠죠? 지금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150m의 삼성퍼미니처인데 통과율이 0.39086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씩 동일하게 배출되니까 나누기 2를 해서 나타내시면 29.3145m의 삼성퍼미니처의 유량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나타내니까 셋째 자리 이하에서도 반올림이에요. 그러면 한 자리가 올라가죠. 5가 되고 반올림을 하면 29.32m의 삼성퍼미니처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열효율이 34%, 500MW로 운전되는 석탄의 화력발전소에서 7000kcal/kg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연료는 탄소가 62%, 수소가 14%, 황이 2%, 회분이 22%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분은 연소에 참여하지 않는다. 공기비를 1.5로 연소한다고 할 때 해당 건조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열효율을 이용을 해서 연료량을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열효율이라는 것은 전력량 나누기 연료량 곱하기 발열량 전체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는데 지금 전력량이 얼마로 나와 있죠? 500MW. 자, 1MW는 10의 3성 kW죠. 그 다음에 1kWh는 860kcal예요. 이 값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MW는 10의 3성 kW, 1kWh는 860kcal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500MW, 메가와트를 kW로 고쳐요. 자, 그리고 kW를 여러분들이 킬로칼로리로 단위를 발열량이 되니까 킬로칼로리가 나와 있으니까 1kWh를 860kcal로 보정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hour를 세크로 고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하죠. 나누기 연료량 곱하기 발열량.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발열량이 지금 얼마죠? 7000kcal/kg. 그래서 단위를 환산하면 연료량의 단위가 50.1867kg/s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MW는 10의 3성 kW, 1kWh는 860kcal라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건조연소 가스량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건조연소 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기비가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건조연소 가스량은 실제 건연소 가스량이거든요. 따라서 실제 건연소 가스량 GD는 MA0-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으로 계산을 해요. 그럼 먼저 이론 공기량 계산하겠습니다. 이론 공기량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로 계산하는데 8.89C, C 탄소의 값이 62%, H 수소의 값이 14%, 산소는 없으니까 생략, S 황의 값이 2%니까 0.0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9.3122 Sm의 삼성/kg이 됐어요. 그러면 GD는 공기비 M 자리에 1.5, A0 이론 공기량 자리에 9.3122 Sm의 삼성/kg, 5.6H, H 자리에 14%, 0.14, O는 없으니까 생략, N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GD는 13.1843 Sm의 삼성/kg이 나왔어요. 그런데 건조연소 가스량을 계산하라고 하면 여기까지 계산된 줄 아는데 단위를 보면 Sm의 삼성/세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위가 킬로그램 대신에 세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시간당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연료량을 곱해 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연료량은 시간당, 지금 우리가 세크당 연료량을 계산한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연료 50.1867kg/s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건조가스량은 661.68 Sm의 삼성/s라는 값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열효율을 이용해서 연료량을 계산한 이유는 건조가스량의 값을 계산했을 때 세크당 들어가는 연료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효율 공식을 이용해서 연료량을 계산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농도가 3만 ppm인 페놀이 25도씨 1ATM 250m의 삼성/m로 배출되고 있다. 활성탄 1000kg으로 충전탑을 채웠으며
활성탄 1kg당 0.2kg의 페놀을 처리한다고 한다. 페놀을 100%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자, 먼저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충전탑에 활성탄을 얼마를 채웠죠? 1000kg. 그래서 충전된 활성탄의 양은 1000kg이에요. 활성탄 1000kg을 충전탑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처리에 소요되는 활성탄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출가스량이 얼마냐면 250m의 삼성포미니처예요. 자,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페놀의 농도가 3만 ppm입니다. 그러면 250m의 삼성포미니처 곱하기 3만 ppm. ppm은 100만 분율이죠. ppm의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페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페놀이 C가 6개고 H가 6개거든요. 1kmol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 그리고 최적은 22.4 S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럼 분자량을 조사를 해보면 12짜리가 6개, 1짜리가 6개.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94가 되죠. 그래서 94kg 나누기 22.4 S미터의 삼성. 이 값은 페놀 1kmol을 기준하기 때문이죠.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표준 상태를 현재 상태로 고쳤어요. 그러면 표준 상태가 위로, 표준, 현재, 온도는 절대온도. 절대온도라는 것은 273 플러스 도시온도가 되는 거죠. 온도가 25도씨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활성탄의 값을 계산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페놀 0.2kg의 페놀을 처리했을 때 활성탄 1kg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페놀 0.2kg의 페놀을 처리할 때 활성탄 1kg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활성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탄이 분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활성탄의 값은 144.1642kg/m가 됐어요. 그럼 소요되는 시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충전된 활성탄의 양과 그리고 처리에 소요되는 활성탄의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단위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충전된 활성탄의 양 나누기 처리에 소요되는 활성탄의 양을 해서 원하는 단위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1000kg 나누기 144.1642kg/m를 하면 6.94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하고 데이로 계산하라고 하고 아워로 계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된 분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전된 활성탄의 양과 처리에 소요되는 활성탄의 양을 계산을 해서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25도씨 1atm 상태에서 250ppm의 에틸알코올을 포함하는 배출가스량 2만 리터의 삼성포미니처를 배출하고 있다. 대기환경 기준에 적합한 에틸알코올의 하루 배출 허용량은 1000kg이다. 생물학적 여과 장치를 이용해서 해당 기준을 맞추려고 했을 때 최소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럼 먼저 에틸알코올의 배출량을 계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 제거 효율이라는 게 제거 효율이거든요. 제거 효율은 1 배출 허용량 나누기 배출량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니까 배출량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스량이 얼마냐면 2만 리터의 삼성포미니처입니다. 그리고 하루당으로 나와 있죠. 뭐가? 기준치. 자, 기준치가 하루 배출 허용량으로 1000kg이에요. 그래서 2만 리터의 삼성포미니처를 하루로 고칩니다. 따라서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을 보정하면 되죠. 자, 이 중에 2만 리터의 삼성포미니처의 배출가스량 중에서 지금 에틸알코올의 농도가 250ppm, ppm은 100만 분율,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에틸알코올 C2H5OH 1kmol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46kg, 분자량, 그때의 최적은 22.4 S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46kg 나누기 22.4 S미터의 삼성. 그리고 여기서 S미터의 삼성 표준 상태를 온도로 보정해서 현재로 바꿨어요. 자, 표준 상태가 분자로 가면 현재 상태가 아래쪽에 와야 되겠죠? 온도는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273 플러스 도시온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배출되는 에틸알코올의 양은 13,545.3020kg/day. 자, 그리고 하루 배출 허용량은 1000k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 제거 효율은 1 배출 허용량 1000kg 나누기 배출량
13,545.3020kg/day 전체 곱하기 100을 하시게 되면 92.62%의 최소 제거 효율의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최소 제거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에틸알코올의 배출량을 계산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기역학적 직경과 스토크스 직경을 설명하시오. 반드시 밀도나 침전 속도를 포함시켜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먼저 공기역학적 직경의 설명을 보시면 본래 먼지와 침강 속도가 동일하며 핵심은 밀도가 1g/cm의 삼성인 구형 입자의 직경이 공기역학적 직경이고 알고자 하는 입자성 물질과 같은 밀도 및 침강 속도를 갖는 입자성 물질의 직경이 스토크스 직경이라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는데 공기역학적 직경의 핵심은 밀도가 1g/cm의 삼성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다음 각 연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단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을 반드시 한 가지 언급해서 설명할 것. 1번의 정발연소, 2번의 분해연소, 3번의 표면연소, 4번의 확산연소, 5번의 내부연소. 내부연소는 자기연소라고 하죠. 자, 그럼 먼저 정발연소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정발연소라는 것은 화염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가연성 전기가 발생을 하는 연소로서 휘발유나 등유나 알코올, 벤젠 등의 액체 연료의 가장 대표적인 연소 형태죠. 그래서 휘발유나 등유, 알코올, 벤젠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해 연소는 장작이나 석탄, 중류 등이 열분해에서 발생한 전기와 함께 연소 초기에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형태. 그래서 연소 초기에 불꽃을 내면서 연소합니다. 표면 연소는 코크스나 석탄 등이 고온 연소 시 고체 표면이 빨갛게 빛을 내면서 반응하는 연소로서 화염이 없는 연소의 형태죠. 그래서 분해 연소는 화염이 있고 그리고 표면 연소는 화염이 없어요. 그리고 확산 연소는 기체 연료입니다. 기체 연료와 연소용 공기를 연소실로 보내서 연소하는 방식으로 주로 탄화수소가 적은 발생로 가스나 고로가스에 적용되는 연소의 형태인데 기체 연료를 연소하는 형태. 그리고 내부 연소 또는 자기 연소라고 하면 나이트로글리세린 등과 같이 공정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분자 자신의 산소에 의해서 연소하는 형태. 그래서 분자 자신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가지고 연소하는 형태를 내부 연소라고 하고 대표적인 연료가 나이트로글리세린. 우리가 폭약의 원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충전탑에서 발생되는 편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대책을 쓰시오. 우리가 충전탑에서 기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세정액을 뿌려주는데 그 세정액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을 편유 현상이라고 해요. 자, 편유 현상이라는 것은 충전탑에서 흡수액의 최소 유량으로는 충전물의 표면에 충분히 분배시키기에는 액의 양이 부족해요. 액의 양이 부족해서 한쪽으로만 흐르게 되는 현상을 편유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균일하고 동일한 충전재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높은 공급률을 가지는 충전재를 사용. 여기서 높은 공급률이라는 것은 충전재의 공급률, 다시 말해 충전재의 안에 구멍이 크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항, 여기서는 일종의 마찰장을 뜻하는 거죠. 저항이 작은 충전재를 사용을 하면 편유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무탑의 장단점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자, 분무탑은 먼저 구조가 제일 간단하죠. 압력 산실도 2에서 20mm H2O로 아주 작아요. 그 다음 설치비나 유지비가 적게 들고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압력 손실의 증가가 없어요. 그래서 충전탑과 분무탑의 장단점이 거의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죠, 우리가 필기에서도. 자, 그리고 노즐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즐이 막히기가 쉬워요. 단점이죠. 그리고 편유가 발생하기 쉽고 분무액과 가스를 균일하게 접촉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즐을 통해서만 뿌려주기 때문에 편유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방울을 우리가 노즐을 이용해서 뿌려주려고 하면 물방울을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을 미세하게 만들기 위하면 동력이 많이 들죠. 그래서 많은 동력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기가스 채취 시에 채취관을 보온 또는 가열을 해주는 이유 3가지를 쓰시오. 상당히 자주 나오죠? 공정시험법에 있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는 배출가스 중에 수분이나 이설점이 높은 가스 성분이 응축해서 채취관이 부식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보온 또는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과제가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에 보온 또는 가열을 하죠. 그리고 분석 대상 가스가 응축수에 용해서 오차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보온 또는 가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온 또는 가열을 해야 되는 이유 3가지는 그대로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에 작성해 주셔야 돼요. 공정시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돼서는 안 돼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옮겨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복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